다섯 번째 유기화합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화합물의 정의 보겠습니다. 유기화합물은 생명체의 구성 성분 또는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지는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 화합물이고 우리는 그거를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유기화합물의 특징 보겠습니다. 분자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며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비전해질입니다. 탄소끼리 사슬 모양 또는 고리 모양 등을 형성해서 화합물의 종류가 많고 대부분 가연성 물질로 쉽게 연소하며 포함되어 있는 원소에 따라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탄화수소 화합물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화수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23년 1회 7번에서는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알케인, 알켄, 알카인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렇게 탄화수소 화합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유기화합물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소의 화합물 분류입니다. 이렇게 탄화수소 화합물은 탄소 골격의 결합 방식과 모양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탄화수소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이야기하고 보통 사슬 모양인지 고리 모양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슬 모양인 거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탄소, 탄소, 탄소 이렇게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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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런 식으로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 고리 모양 같은 경우는 탄소, 탄소, 탄소 해서 이렇게 고리 모양,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도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고리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슬 모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은 모두 포화탄화수소, 불포화탄화수소로 각각 나뉘어집니다.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는 알케인이라고 해서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케인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인 알켄, 알카인이라고 불리는 거는 불포화 탄화수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고리 모양 보겠습니다. 고리 모양도 마찬가지로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나뉘고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포화탄화수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탄화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고리 모양이기 때문에 사이클로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알케인인데 포화탄화수소 고리 모양인 경우에는 사이클로알케인, 불포화탄화수소인 경우는 사이클로알켄, 사이클로알카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알케인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있죠. 포화탄화수소 이거를 포화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알켄, 알카인, 사이클로알켄, 사이클로알카인은 모두 불포화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벤젠고리를 포함한다면은 방향족 탄화수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듯이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불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탄소 결합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단일 결합이라고 한다면은 에테인인데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이중결합이 있다면은 이렇게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는지 이 두 개는 불포하고 얘는 포화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슬형 탄화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형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사슬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사슬 모양의 탄소 골격 구조를 가진 탄화수소를 말합니다.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단일 결합이면은 알케인이라고 하고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이중결합이 있으면 알켄, 삼중결합이 있으면 알카인이라고 합니다. 고리형 탄화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골격이 고리 모양을 이루면서 포화되어 있는 탄화수소를 사이클로알케인이라고 하고 탄소 골격이 고리 모양을 이루면서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이클로알켄,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이클로알카인이라고 합니다. 고리형 탄화수소 중에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케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케인은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지방족 호화탄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식은 Cn에 HEN 플러스 2 이렇게 쓰고요. 파라핀계 탄화수소라고도 합니다. 이 n은 숫자를 넣는 겁니다. 탄소가 이렇게 하나인 경우는 숫자 1을 쓰면 되겠죠. 탄소가 한 개면은 수소는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메테인이 되고, 탄소가 2개가 되면 H는 6개가 되므로 에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페인이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알케인을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유기화합물의 화학식이 틀린 것은 지금 메탄, 프로필렌, 펜탄, 아세틸렌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식을 가지고 따져볼 수 있겠죠. 지금 2번인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탄소가 3개이고 C3의 H8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식으로 보면은 C의 N에 HEN 플러스 2를 나타내니까 알케인에 속합니다. 알케인이 속하기 때문에 탄소가 3개면은 우리 접두사 프로파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프로페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렌은 알켄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프로페인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명명하는 방법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알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에 이중결합이 있다면은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있을 경우 알켄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식은 CnHEN이라고 씁니다. 대신에 이중결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탄소가 한 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제일 작은 알켄은 에틸렌, 에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레핀계 탄화수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탄소가 3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가 더 붙어서 프로펜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에 3중결합이 있는 알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 탄화수소죠. 그리고 일반식은 Cn의 HEN-2. 뭔가 규칙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와 C 사이에 이렇게 3중결합이 있고 나머지 하나에 H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에타인 그리고 관용명으로 아세틸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엔 사이클로 알케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형이죠. 사이클로가 붙으면 고리형 구조를 가진 포화탄화수소로 일반식은 Cn의 HEN입니다. 아까 CnHEN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CnHEN, 알켄도 CnHEN이지만 이때는 고리형이 아니고 이때는 불포화 탄화수소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클로 알케인 같은 경우 일반식은 같지만 포화 탄화수소이고 고리형 구조를 가진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사이클로 프로페인이라고 읽을 수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사이클로 뷰테인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옆에 핵심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수소를 다 여기는 표시해 주었지만 수소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를 생략하고 이렇게 모서리로만 탄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탄소가 4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사이클로 알켄과 사이클로 알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형 구조를 가진 불포화 탄화수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포화 탄화수소이고요. 사이클로 지금 고리형이기 때문에 사이클로 뷰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옥타인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지방족 탄화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는 사슬 모양의 알케인, 고리 모양의 사이클로 알케인이 있고 지방족 불포화 탄화수소는 사슬 모양의 알케인, 알카인, 고리 모양의 사이클로 알케인, 사이클로 알카인이 있다. 즉 얘는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고 얘는 다중 결합으로 되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개념 잡기 보면은 아릴이라는 것은 방향족 탄화수소의 핵에서 수소 원자 하나를 제거한 것을 말합니다. 알켄, 알카인, 알케인, 지방족 탄화수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보는 아리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방향족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향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핵심키 보면은 방향족 탄화수소는 초기 발견 당시에 달콤한 냄새가 나는 특성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방향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탄화수소의 명명법과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탄화수소를 어떻게 명명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기출문제에서는 탄화수소의 명명법과 특징에서 화합물을 명명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구조식을 먼저 제시하고 이웃학명으로 명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탄화수소를 명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수에 따라서 1, 2, 3, 4, 5 이렇게 탄소 수에 따라서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대입해서 명명할 수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케인, 알켄, 알카인 우리 계속 앞에서 했었죠. 단일결합일 때, 이중결합일 때, 삼중결합일 때.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2개인 알케인이다 하면은 에테인, 예전에는 에탄이라고도 했는데 에테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에테인으로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탄소가 5개인 알카인. 그러면은 펜타니까 펜타인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명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화수소의 명명법입니다. 탄소가 가장 긴 사슬인 주사슬을 찾아서 탄소의 번호를 붙입니다. 간혹 기출문제로 구조식이 나타나면은 구조식을 가지고 옳게 명명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주사슬을 찾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긴 사슬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다가 격가지를 붙여서 명명하시기 바랍니다. 고리형일 경우는 사이클로를 추가하고 탄소 원자 사이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이 있다면 해당 위치에 탄소 번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곁사슬로 취급하고 할로젠 원소가 곁사슬로 있으면은 이 짝대기 O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플루오로, 클로로, 브로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치환기가 있으면은 접두사를 붙이는데 이게 2개일 경우에는 D라고 하고 3개일 경우에는 트리, 4개일 경우에는 테트라라고 붙입니다. 핵심 키를 보면은 알킬기라고 있는데 알케인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CH3는 메틸기라고 하고 C2H5를 에틸기, C3H7을 프로필기라고 합니다. 아릴기는 아까 설명했었죠. 방향족 탄화수소에서 수소가 한 개 떨어져 나가면 아릴기라고 한다. 그리고 관용어라고 해서 이렇게 이웃학명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몇몇 법칙들이 있기도 하지만 가끔 기존에 사용하던 관용명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아세트산 같은 경우가 있겠죠. 명명하는 방법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긴 사슬이 가로에 있는 이거일까요? 뭐 어디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읽으면 8개의 탄소가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읽으면은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사슬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주사슬은 탄소가 9개인 포화탄화수소 노네인입니다. 노네인. 그래서 4번 탄소에 이렇게 에틸기와 메틸기가 붙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명명하느냐. 그거는 이제 ABC 순서대로 에틸이 E가 M보다 더 먼저 오기 때문에 4에틸, 4메틸이라고 씁니다. 이해 가시죠? 4에틸, 4메틸 노네인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주사수를 찾는 게 제일 1번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명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자, 다음은 지방족 탄화수소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케인은 액화 천연가스라고 해서 LNG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액화 석유가스 LPG는 대부분 프로페인과 뷰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온에서 탄소수가 대략 4개 이하이면 기체 상태고 5개에서 15개면 액체 상태, 16개 이상이면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탄소수가 많을수록 분자 간 인력인 반데르발스 힘이 커져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알케인에 있는 탄소 원자들은 모두 다 sp3 혼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sp3 혼성화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케인과는 치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알케인의 수소 원자가 할로젠 원소와 치연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케인이 이 수소 하나랑 치연 반응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로 알케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형을 만들기 때문에 탄소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하고 사이클로 헥세인은 탄소수가 6개인데 이 두 가지 구조로 존재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의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의자형 구조인 트랜스형, 이렇게 보트형을 가지고 있어서 보트형 구조인 시스형이라고 나타냅니다. 의자형 보트형보다는 보통 트랜스형, 시스형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이클로 알케인의 첨가 반응입니다. 사이클로 알케인은 결합각이 60도인데 결합각 90도인 사이클로 뷰테인은 결합각이 작아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첨가 반응을 통해 사슬형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가 반응을 해서 사슬형 구조가 된다. 더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켄은 이중결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첨가 반응이 일어나고 에틸렌의 두 탄소 원자는 sp2 혼성을 하고 있다. 이중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에텐은 특징이 있는데 수소와 첨가 반응을 하고 할로겐과 첨가 반응을 하고 물과 첨가 반응하고 첨가 중합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수소랑 만나서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2개가 붙고 할로겐에 Cl2가 들어와서 깨지면서 Cl이 각각 붙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H와 OH가 붙어서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첨가 중합 반응의 경우 이렇게 이중결합과 이중결합이 만나서 이 이중결합이 각각 깨지면서 고분자의 형태인 폴리에틸렌이 되게 됩니다. 알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중결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생성 반응은 CaC2, EH2O가 반응을 해서 C2H2에 CaOH2 이러한 아세틸렌이 생성하게 됩니다.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향족 탄화수소의 특징입니다. 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을 포함하고 있으면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했고 벤젠은 육각형의 평면 구조이고 결합각은 120도입니다. 그리고 벤젠은 고리 모양의 불포화 탄화수소로 원자들 사이의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공명 구조를 가집니다. 공명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없고 이렇게도 정의할 수 없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벤젠을 표시해서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탄소는 sp2 혼성 결합을 이루며 이웃하는 2개의 탄소 원자와 하나의 수소 원자로 3개의 시그마 결합을 형성합니다. 벤젠의 공명 구조 때문에 탄소 간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중 결합이 있고 단일 결합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공명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젠은 무극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고 물은 극성이죠. 알코올 등 유기용제에 잘 녹습니다. 자, 방향족 탄화수소 중에 톨루엔이라고 있는데 벤젠의 수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메틸기로 치환된 화합물을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젠의 하나가 CH3로 치환되어 있는 형태가 톨루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일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렌 같은 경우는 벤젠의 수소 원자 2개가 메틸기 2개로 치환된 화합물인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에 치환되어 있는 오소 자일렌, 첫 번째, 세 번째에 붙어 있는 메타자일렌, 첫 번째, 네 번째에 붙어 있는 파라자일렌 이렇게 3가지의 구조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벤젠 고리가 2개 붙어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죠. 나프탈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통해서 벤젠 고리 있는지 방향족 탄화수소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4번의 사이클로 헥산을 보면은 사이클로 헥산 같은 경우는 벤젠이 아닌 그냥 고리형 탄화수소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지방족 탄화수소 유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록시기라고 하는 것은 작용기가 OH로 쓸 수 있고 일반명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반식은 이렇게 알킬기를 붙여서 R에 OH 이렇게 쓰고 간단하게 메탄올 탄소가 하나일 경우 메탈을 붙이죠. 메탄올 두 개가 붙었으면 에탄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에터 같은 경우는 산소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짝대기를 붙여서 옆에 양쪽에 다른 화합물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에터라고 하고 이렇게 양쪽에 알킬기를 붙여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메틸기가 붙었으면은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D를 붙입니다. 디메틸에테르. 두 개의 에틸기가 붙었으면 디에틸에테르 이렇게 명명합니다. 세 번째 포름일기입니다. 포름일기는 우리가 알데히드라고 부르는데 CHO 해서 C와 O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일반식을 쓰고요. 가장 기본적인 알데히드는 포름알데히드고 그리고 메틸기가 하나 붙으면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부릅니다. 카본일기 보겠습니다. 카본일기는 CO, 그래서 케톤이라고 하는 이 C와 O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식이고요. 이 CO를 기준으로 양쪽에 메틸기가 붙으면은 디메틸케톤,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부르죠. 디메틸케톤입니다. 카복실기는 COOH라고 해서 카복실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COOH에 이렇게 알킬기가 붙은 걸 일반식으로 쓰고요. 가장 간단한 카복실산은 폼산, 그리고 마찬가지로 CH3가 붙으면은 아세트산이라고 부릅니다. 에스터, COO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식 쓸 수 있고요. 에스터라고 쓰고 COO, 이 COO를 기준으로 한쪽에는 수소가 한쪽에는 메틸기가 붙으면 폼산에틸이 되고 이 COO를 기준으로 양쪽에 다 메틸기가 붙으면은 디메틸 에스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세트산 메틸이라고 씁니다. 아미노기 같은 경우는 NH2이고 이렇게 일반식을 씁니다. 아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민에 메틸기가 붙으면 메틸아민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히드록시기인 OH로 치환된 화합물이고 알케인의 이름 뒤에 O를 붙여서 명명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물 분자의 구조와 비슷해서 탄소 원자수가 적은 알코올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극성이라는 거겠죠. 알코올의 OH는 이온화하지 않기 때문에 비전해질이고 수용액은 중성입니다. 알코올의 OH는 분자 간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같은 탄소수를 가진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드록시기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이 몇 개 붙었는지에 따라서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3가 알코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3가 알코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킬기 수에 따라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요. 알킬기가 하나 있으면은 1차 알코올, 두 개 있으면은 2차 알코올,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3차 알코올. 그래서 이름을 에틸알코올, 이소프로파놀, 테트라부타놀이라고 구조식을 보고 명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코올 반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반응을 보면 1차 알코올이 산화하면 알데히드를 형성하고 한 번 더 산화하면 카복실산을 형성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지방족 산화수소 유도체에서 작용기의 명칭과 반응하는 방법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내에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작용기를 어떻게 산화시키고 어떻게 환원시켜서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탄소에 알코올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은 알데히드가 되고요. 이 알데히드가 또 산화하면 카복실산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에탄올이 지금 칼륨이랑 반응해서 이렇게 되고 수소기체가 생성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에스터와 반응. 알코올과 카복실산이 만나서 에스터를 형성한다. 그래서 카복실산의 COOH와 알코올의 OH가 만나서 COO가 되고 나머지는 물로 빠져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수 반응이 있습니다. 알코올과 알코올의 탈수 축합 반응이 있고 지금 이렇게 알코올과 알코올이 반응해서 황산화해서 반응을 시키면은 이렇게 에터가 되고 나머지는 물이 형성이 됩니다. 알코올의 탈수 반응을 보면 여기 지금 알코올이 또 황산화해 탈수 반응을 시키면은 이중결합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H와 OH가 물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에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터 이렇게 생겼었죠. 알코올에서 수소 원자가 알킬기로 취한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은 에터가 되겠죠. 분자 구조상 무극성에 가까워서 물에 잘 녹지 않고 에터는 OH기가 없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지 않아서 탄소수가 같은 알코올에 비해 끓는 점이 낮습니다. 알코올 두 분자의 탈수 반응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 알데히드 보겠습니다.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포름일기로 치환된 화합물을 알데히드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제조할 수 있다고 앞에서 봤습니다. 환원성이 강한 물질로 은거울 반응과 필링 반응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은거울 반응이 뭐냐면 암모니아성 질산 은 용액과 알데히드가 반응해서 은이온을 환원시켜서 은을 석출하는 반응입니다. 은이 은으로 코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링 반응은 푸른색의 필링 용액에 알데히드를 가하면 필링 용액 속에 구리이온이 환원돼서 붉은색 CU2O 침전물을 형성하는 반응을 필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있구나. 알데히드는 반응을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케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데히드의 수소 원자가 알킬기로 취한된 화합물이다. 그래서 케톤은 C5였죠. 2차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제조할 수 있다. 카복실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카복실기로 취한된 화합물이다. 카복실기. 자, OH기가 있어서 수소 결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습니다. 1차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알데히드를 제조한 다음에 이걸 또 한번 산화시키면 카복실산 만들 수 있다고 앞에서 했습니다. 카복실기는 OH를 포함하긴 하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을 띱니다. 아까 OH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했습니다. 폼산은 분자 내 포름일기와 카복실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산성과 환원성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터는 COO입니다. 카복실기의 수소 원자가 알킬기로 치환된 화합물입니다. 카복실기가 COOH였는데 이 H가 빠져나가서 COO 된 겁니다. 에스터와 반응은 카복실산과 알코올의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제조가 되는데 카복실산의 이 부분과 알코올의 이 부분이 만나서 이제 반응을 해서 에스터가 되고 남은 부분은 물로 빠집니다. 비누화 반응은 에스터와 강염기가 반응해서 카복실산의 염인 비누와 알코올이 형성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COO를 가진 동물 기름이 강염기인 NaOH 수산화나트륨을 만나가지고 반응을 해서 비누가 되고 나머지가 글리세롤이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개념적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민이라는 거는 NH2를 가진 거죠. 암모니아의 수소 원자를 탄화수소로 치환한 화합물입니다.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로 아마이드랑 유사한데 아마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CONH. 아민은 수용액에 녹아서 염기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아민은 물에 녹아서 물에 있는 수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온이 되고 OH- 해서 염기성을 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향족 탄화수소 유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놀이라고 해서 벤젠의 수소 원자가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화합물입니다. 페놀입니다. 벤젠의 하나가 이렇게 OH로 치환된 상태입니다. 페놀은 히드록시기가 있기 때문에 분자 간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요. 페놀은 물에 잘 녹지는 않는데 매우 약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방향족 탄화수소에 히드록시기가 붙은 화합물을 페놀류라고 하고 페놀, 살리실산, 크레솔 등이 있습니다. 살리실산에도 이렇게 페놀이 있고요. 그리고 크레솔에도 OH기가 붙어 있는데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오소 크레솔, 메타 크레솔, 파라 크레솔이 이렇게 각각 있다. 구조 이성질체로 존재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페놀류의 염화철 정색 반응. 염화철과 페놀류가 반응해서 적자색의 정색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걸 페놀류 검출에 사용되는데 페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이 염화철을 이용해서 반응을 일으켜서 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닐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의 수소 원자 하나가 아미노기로 치환된 화합물을 아닐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7번째로 고분자 축합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 중합 반응입니다.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포함하는 불포화 탄화수소가 결합을 끊으면서 서로 첨가하는 반응을 이제 첨가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에틸렌을 단위체로 한 폴리에틸렌은 에틸렌과 에틸렌이 더해져서 여기 있는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중합을 하고 고분자인 폴리에틸렌이 되게 됩니다. 염화 비닐을 단란책으로 하면은 이렇게 비닐기라고 해서 염소가 붙어 있죠. 이 염화 비닐이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이렇게 고분자인 폴리염화 비닐이 생성되게 됩니다. 스타일렌을 단위체로 한 폴리스타일렌은 이렇게 벤젠이 붙어 있으면은 스타일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렌도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단위체인 고분자의 폴리스타일렌이 되는 거고, 스타일렌과 뷰타다이렌을 단위체로 한 SBR 고무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중결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하나, 둘, 셋, 넷 이것들이 지금 반응을 해가지고 이러한 단위체를 갖는 고분자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SBR 고무입니다. 축합 중합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체가 중합 반응을 할 때 작은 분자가 빠져나가는 거를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아디푸산을 단위체로 해서 나일론이 만들어지는데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은 지금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이 헥사라는 말이 붙었고 양쪽에 NH2가 붙었기 때문에 다이아민, D라고도 하죠. 다이아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OH가 양쪽에 붙은 아디푸산이 함께 만들어져서 축합중합을 함으로써 지금 펩티드 결합을 가운데 하고 양쪽에 탄소가 6개, 탄소가 이렇게 6개가 되어서 나일론 66, 탄소의 개수죠. 나일론 66이 이루어지게 되고 물이 빠지게 됩니다. 텔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단체로 한 폴리에스테는 이렇게 텔레프탈산이라는 것과 에틸렌글리콜이 만나서 축합중합을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폴리에스터가 되는데 이러한 고분자를 형성하며 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에스테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축합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지니까 축합반응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기화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